또 다른 제안 좀 부탁드릴 텐데 파급력이나 대중적인 면에서 마임 축제의 명성이 조금 많이 흐려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게 된 이유나 뭐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도 많이 들었던 지적이고 뭐 여전히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후배분들 또 스태프분들에게 이런 같은 질문들이 다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네. 마임이라고 하는 장르가 원체 소수의 아웃사이더 같은 장르였었고 시작 때부터 여전히 지금도 주류의 장르는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매니악한 타겟층들의 힘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서 또 축제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대중성도 확보해야 되는 이 양면을 가져가야 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렵죠. 아마 이 기획자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 제가 현역으로 일할 때에 그 타겟점으로 잡았던 것이 이제 섬, 도깨비 난장 이런 네.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밸런스를 어떻게 갖느냐? 그러니까 마임에 예술이 없네, 마임이 없네, 뭐 이런 이야기 저희 때도 많이 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공연과 축제 이렇게 두 축을 잡았다면 지금은 축제성 안에서도 예술성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들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로 보입니다만 여전히 그 질문을 받는다는 건 그 안에 갈급함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올해 마임 축제 이 정보들을 접하면서 몸풍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짐작이 맞았네요.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이거 이두성 감독의 언어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믿고 보는 우리 이두성 감독님은 축제성에 대한 가치 이전에 사실 예술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과거도 받았던 질문, 지금도 받고 있는 이 예술성에 대한 질문들을 올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들을 좀 제공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대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디어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해 있죠. 그래서 이제 축제라는 건 현장성이고 어떤 일탈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을 찾는 어떤 대중성, 그 수의 논리가 여전히 작동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건 못지않게 미디어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번져가는 또 다른 영역의 어떤 축제성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또 잘 적응하고 아주 매니아들만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른 미디어를 통해 갖고 대중화될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새로운 체계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현재의 마임 축제가 잘 기획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는 잘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잡는 작업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 감독님도 많이 고민하셨겠어요? 네. 우선 공연 배우로서는 공연 작품이 현 시대의 흐름과 같이 맥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임 축제가 마임 예술가들한테 허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제 마임 축제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마임 작품들이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1년 내내 네.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규모의 관객을 원하는 작품부터 정말 대규모의 K컬처처럼 그런 대규모의 관객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다방면의 모색을 설계하는 것이 마임 배우고 또 마임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술성과 대중성을 좀 합쳐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동의어가 아닐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술성에 대해서 좀 많이 중점을 둔 것 같은 느낌이. 노력했습니다. 그 최근에 젊은 층에서의 순수 예술로 마임을 참여하는 참여도가 많이 적어진 것도 네. 앞으로 마임의 발전성엔 좀 저해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임은 기초예술이라서 네. 그 K컬처의 그 많은 춤들이 사실은 마임 테크닉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건 마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너 춤인데 마임 춤이야 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고요. 네. 그게 오히려 이렇게 K컬처의 가장 이렇게 모델이 됐던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이클 잭슨이 제일 좋아해서
마임을 3년간 스승을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공부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 대중성과 예술성이 통합된 게 저는 K컬처라고 생각하고 K컬처가 그 많은 춤들이 저는 마임이에요라고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뭐 저는 올해가 굉장히 기대되는 해인 것이 네. 우리 마임 축제에 또 새로운 바람을 넣어주실 이두성 감독님도 오셨고 또 인형극제가 또 올해 마임 축제랑 원래는 봄의 마임, 여름의 인형 이렇게 네. 주로 해왔었는데 올해는 전 세계 인형극인 총회가 또 춘천에서 열립니다. 유치를 했죠. 그것도 기간이 또 겹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예술 축제를 보러 5월 달에 춘천을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임 축제나 인형극제가 춘천의 대표 예술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조금 정체기를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반점의 모멘텀을 저는 오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마임에서의 새로운 시도, 또 인형극에서의 어떤 새로운 확장성들을 같은 시기 내에 보여준다는 이 기회를 단순히 축제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행정, 지역의 정치 네. 이런 분들이 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총체적 대안을 좀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선 이야기하잖아요. 춘천에 닭갈비 막국수 맛있고요. 마임 축제 인형극제 있습니다. 이게 춘천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었거든요. 이렇게 활용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데 마임 축제와 인형극제를 어떻게 쓰임새를 만들 것인가. 네. 이 논의의 장으로 올해 넘어갈 수 있다면 네. 조금 정체기를 겪은 두 축제이긴 하지만 특히 마임 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40주년쯤 되면은 또다시 전국에서 많은 젊은이들 또 마임 예술가들이 찾는 도시로 변화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면에서도 감독님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축제의 대중성을 위해서는 춘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있고요. 네. 그걸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지 뭐 교육과 공연 만들기 프로그램 또 이렇게 춘천을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체험하고 갈 수 있고 마임 체험을 통해서 힐링까지 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다방면에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시로 국한을 하게 된다면 그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과 노인층에 대한 연령별 프로그램으로 7월부터 저희가 교육을 시작하고 워크숍을 시작하고 프로그램을 이제 나눌 예정인데요. 네. 그와 더불어서 예술성으로는 광대 마임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데 이 공연을 좀 태양 서커스 같이 좀 이렇게 대규모의 큰 확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숙제로 갖고 있고 네. 또 각 개인의 마임 배우가 어떤 작가 중심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전문적인 마임 시나리오 작가나 또 마임 연출가나 그런 거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조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그 2028년이 춘천 마임 축제 40주년인데요. 그 장단기 계획으로 그거를 좀 꼭 실현하고자 합니다. 네. 올해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마임 축제한테도. 네.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이틀로 나눠서 하고 네. 일찍 끝나고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몸의 원시성이나 몸의 뜨거운 젊음의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밤샘 축제로 회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밤새도록 자신의 활기를 좀 느낄 수 있고 젊은이들의 축제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축제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되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이지만 권 대표님께서 축제가 지금보다 발전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37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성이요? 사실 많은 축제들이 단기간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축제도 많고요. 네. 사실 30년 이상 된 예술 축제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춘천이 갖고 있는 이 마임 축제라고 하는 거는 그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미 올라와 있는 네. 거죠. 근데 이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과거 어떠했는가로 자꾸 회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 흘러왔던 이 맥락들을 우리가 짚어보는 네.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축제는 축제 성격 자체가 연례성을 가집니다. 매년 반복된다라고 하는. 네. 그랬을 때 이 37년 안에 우리가 호명해 드려야 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감독님도 계속 말씀 주셨지만 한국 마임사의 산 증인인 유진규 선생님 또 이 네. 마임 축제를 만드시고 예술 감독을 해오고 이 지역에 뿌리내리게 했던 유진규 감독 대표적인 분이시겠고요. 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회 선생님도 사실 이 마임에 대해서는 뭐 단순한 후원자의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 그렇죠. 개입자셨잖아요. 네. 우리 고슴도치 섬이라는 네이밍도 이해 선생님이 하셨고 깨비라고 하는 그 캐릭터 몽돌이 캐릭터도 이해 선생님이 그려주신 겁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이런 분들도 또 한 분 계시죠. 이 지역에서 마임 축제를 처음으로 함께 기획하셨던 박동일 선생님 같은 네.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지역의 마임 축제가 존재하게 만들었던 분들이고 또 그 이후에도 뭐 저도 포함해 주시면 좋겠고 많은 자원봉사자들 특히 그들이 이미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부모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대학교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가 호명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앵커분도 마찬가지시고요. MB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축제가 가지는 강점이나 여러 약점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축제가 그간에 쌓아왔던 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첫 번째 과제로 그분들을 마임 축제가 먼저 나서서 호명해드리자, 불러드리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마임 축제 꼭 바로 실천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야 감독님? 되겠습니다. 네, 저 너무 좋은 감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며칠 후면 춘천시가 마임의 축제로 열기가 가득할 텐데 축제 개막을 앞두고 시청자분들, 관객들에게 네. 전하실 말씀 있으면 네. 해주시죠. 그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그 예술 분야로 그림이면 그림, 또 노래면 노래로 자신의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런 꽃을 피우는 사람을 예술가라고 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 일반인들도 일상에서, 자기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각자마다의 꽃을 피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술가인데 그걸 잠시 잊고 있어요. 축제가 우리는 예술가를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고 우리는 정말 모두 예술가입니다. 예술가인 우리가 자연이 되고 또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고 아픈 몸을 치유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몸 풍경이 돼서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2025 춘천마임 축제 꽃인 듯 강물인 듯 어쩌면 자신의 우리의 이야기인 듯 몸 풍경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잠깐 이두성 감독의 멋진 시적인 몸짓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의 대표, 이두성 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천 시민 나아가 관객들의 참여와 열기가 이 춘천마임축제를 더욱더 풍요로운 축제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